바와 같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앞서서도 우리 이유학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 교육에 관련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마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육 패러다임의 큰 전환을 가져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희 한국 교육이 창의인성 교육을 하지 않았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의인성 교육을 전 교과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2009 개정교육 과정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2009 개정교육 과정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 과정의 주요한 몇 가지 사항을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한 축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고 교과에서 창의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전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재량이나 특별활동 이런 것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묶었죠. 실제로 4년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최인수 교수님도 계시고 지금 서울시 교육감 하시는 문용민 교수님께서 창의성 교육의 교육과정 통론을 만드셨어요. 그 내 안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한 분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활동이죠. 진로나 동아리, 또 뭐죠? 봉사, 또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자율활동이죠. 이게 4가지 활동을 주당 3시간 내지 4시간을 학교 교육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게 확대돼가지고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로 연결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오늘 이런 포럼을 주최하게 된 동기도 4년 전에 2년간 제가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단장을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일선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한 3,0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교육청에다가 배포도 했고, 또 창의인성 100대학교라는 그런 예전에 교육과정 우수학교인데 창의인성 100대학교에 대한 심사 같은 툴도 만들고 리스트도 만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창조적 인적 자본만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원면에서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파도 히토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로 우리 우수한 인적 자원, 우리 머리들일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어떻게 지향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암기식이라든가 지금처럼 어떤 성적 위주 줄 세우기 교육 그런 게 아니라 방금 이유학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적이고도 창조적이고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국에 미래의 우리 한국을 위한 국가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교육하고 앞으로의 교육인데, 기존의 교육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요. 앞으로의 교육은 유연한 교육이라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생들의 어떤 재량에 맞춰진, 또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진 교육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을 해답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교과와 체험 활동이 융합된 교육. 사실 앞서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의 얘기 중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경험이나 체험 우선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서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사회적 현실, 교과서가 사회를 반영하지만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턴이라든가 학생들이 정말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도덕이라는 과목에서 한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서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그 수업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습의 내용 목표들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 학습의 내용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수업 방식을 역할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수업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9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눔과 배려, 또 배려와 나눔, 어떤 창의적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기당 배우는 과목을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축소했죠. 학년군이나 교과원을 설정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신설했습니다. 여기 자신의 진로를 아는 것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기 답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있겠지만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를 알아나가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너의 진로를 뭐라고 생각하니 할 때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
자신이 미래 해야 될 직업보다는 학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아는 것이 자신의 진로를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경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민주시민의 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시민 양성 그러면 사회과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교육에 걸쳐서 공교육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입니다. 전 교육과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은 진로교육과 민주주의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아니죠. 그 민주주의 하에서 각각의 직종들은 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직에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 계셔야 되겠고요. 간호사분들 계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직종들이 조합과 협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활동이 되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사실 저희들이 그 체험활동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만들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들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커버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소방관이 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들이 소방관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체험하시는 교수 선생님들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는 부족한 자원들을 교육 자원들을 지역사회에 연계해가지고 들여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기부 활동이에요. 교육기부 활동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그 대학과의 연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에 종합대학 내지 전문대학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 대학만큼 여러분들이 진로활동을 할 때 대학만큼 활용 가능성이 가장 큰 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는 지식의 종합체입니다. 각 학과가 있고요. 학과에 전문적인 교수들이 계시고 그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진로 연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6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일정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지역 단위 교육과정이 매우 진로 교육에 의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 교육의 기본 틀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 요소와 인성 교육 요소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문화 및 풍토 요소인데 학급이나 학교 요소인데요. 학교의 문화, 학교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는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 계속 쭉 있지만 공립학교는 옮깁니다.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분위기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교감 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는가, 그리고 교사들의 주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분의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마련하자라고 하면 그 분위기를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분위기라든가 선생님들의 교사 문화가 매우 이 창의성 교육 또는 학생들의 미래인적 양성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교육기부서부터는 교육기부와 아울러서 저희 이제 인하대학에서 했던 지역 학교와 대학 연계했던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RL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부터는 저희 그 정선민 박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소민입니다. 우선 이 교육기부라는 것은 각 기관이 가진 장비라든지 시설, 고급 인력 등을 초중등 교육에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었던 아웃리치라는 교육 철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웃리치라는 것은 학교 바깥에 있는 자원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어와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활용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것이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주체적으로 교육기부라는 운동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교육기부라는 운동이 처음에는 산학연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대학생들에게도 핵심적인 인력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기부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 사이트를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모르세요. 근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대학생들의 교육기부 그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속속캠프라는 것인데요. 이 속속캠프는 그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로 가서 방학 중간에 2박 3일 동안 캠프를 진행하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 알락달락이라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성소리는 이것도 역시 그 토요일 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을 다 대학생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혹은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속속캠프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교육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는 활동들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우선 제 자신이 교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 이 속속캠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속속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던 동기는 대학생들이 왜 이런 활동에 참여했을까? 단순히 그런 좀 어떤 호기심에 관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보게 되고, 또 속속캠프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지만 대학생들 자신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제가 굉장히 많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다양한 교육기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초등학생 후기를 보면 이 학생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저의 재능을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제 1회 속속캠프에 참여했던 그 여학생과의 제가 개별적으로 했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자신도 크면 대학생 언니 오빠처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대학생들도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것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 학교에서 해야 되는 그 진로 교육이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사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자기소개서까지 사고팔고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진로교육의 차별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진로교육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생각하면서 사회를 생각할 수 있는,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민적인 성장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협동적인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진로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모든 그 속속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다 나도 대학생들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게 굉장히 제가 연구를 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남학생을 하고 이 대화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기 꿈을 이루어줘 먼저 하면서 봉사활동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자기 꿈을 이루는 것하고 어떤 사회에 좀 환원하는 이것을 굉장히 다르게 일종의 별도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놀랐었고, 또 여기를 보시면 우리 학교 저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박사 논문을 하고 실제적으로 사회 교육을 공부하기 전에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고, 학교 교육과정에 봉사활동, 청소하기, 소풍 가서 쓰레기 줍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제 자신이 비판적인 성찰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지도하면서 제 자신이 어떤 철학을 갖지 못하고 봉사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반성을 했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여전히 이 봉사활동에 관해서도 쓰레기 줍는다든지 어떤 강에 가서 환경 청소하고 이런 것도 다 봉사활동의 일환이지만, 문제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느끼는 바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RNE는
그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일종의 사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충분히 저는 중학교에서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논설문 쓰기라든지 자기 주장 쓰기 이런 식으로까지 단순화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R&E의 정의를 보시면 Research and Education이라 해서 이것을 약자로 이제 사용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R&E 지도교사, 학교에서의 지도교사, 그다음에 연구원, 참가 희망 학생들이 모두 공동연구원의 자격을 갖습니다. 공동연구원의 자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 참가 희망 학생이 단순히 너 이거 해와 이거 해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자기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의 목적은 처음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일종의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R&E를 실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R&E 수행의 개요를 보시면 김영순 교수님 이제 그 지도 교수님 지도 아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지도했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직접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이 굉장히 흔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실에서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직접 산에도 올라가고 각 주제에 맞게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우선 아이들을 불렀어요. 주말에 불러서 자 너희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런 주제로 글을 쓴다면 어떤 개요 틀을 가지고 글을 쓸 것인지 얘기해봐. 2시간을 교실 안에 넣어놓고 저는 나가 있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가득 채웠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개요를 짠 것을 제가 이제 거기에 코멘트 해주는 수준으로 이제 하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R&E 프로젝트 운영 시의 이제 유의사항은 이 해당 고등학교에서 어떤 수준의 연구 논문을 요구하는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우선은 학술지 등재 수준인지 아니면 지역교육청 수준의 대회인지 교내 대회인지 이 수준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 달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이것이 결국에 좀 중요한 문제다 생각해요. 담당 교사와 학교 그리고 담당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자신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에서 되게 싫어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담당 선생님은 굉장히 아이들을 잘 내보내고 싶은데 그 관리자 분께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엔 이것도 좀 학교의 그런 분위기와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멘티 학생들의 진로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자극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 학생들이 가진 선행 지식의 수준에 대해서도 염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사회과에서 그런 설문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는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 설문조사 해본 적이 있냐 했을 때 아이들이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놀랐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억이 안 남았다는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계획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제가 계획을 했던 건데요. 제가 맡았던 이 학교에서는 그 학술지에 실을 수 있는 연구 논문을 그렇기 때문에 학술지에 등재라는 것이 목표였고 좀 아이들에게 좀 포스터하고 논문화 작업까지 이것을 이제 1년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사전 탐색은 개별 과제를 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기록을 했고 분석을 하고 같이 이제 연구 방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검색을 했는데 이 자료 검색 이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그때 시험 기간이고 좀 여러 가지 바빴기 때문에 좀 제가 주체적이 되어서 그 전반적으로 주제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 아이들과 함께 논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 포스터 제작을 했는데 이 영문 포스터 제작을 할 때는
우선 결과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전반적으로 조금은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포스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일정을 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직접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지를 돌리기 전에는 저와 지도 교수님께 이제 확인을 받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설문을 해서 SPS를 돌리고 그것을 결과물을 내고 이 개요까지 짜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도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했었고, 저는 이제 코멘트를 주는 형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문 초록을 먼저 제작을 한 다음에 이 국문 초록을 제가 좀 손을 봐서 좀 수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은 아이들이 먼저 하고,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이들이 먼저 하자, 이게 저희 철학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손을 봐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영문 포스터로 제작을 하는데, 국문을 한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작업도 아이들에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어떤 영어 문장을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했지만 우선 해봐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좀 손을 더 봐주고요. 포스터 제작도 아이들이 직접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제가 좀 더 손을 보고, 그래서 모든 작업은 다 아이들이 먼저 하고 제가 좀 코멘트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완성해서 실제로 10월 19일 날 한국 외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율성을 굉장히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아이들이 이런 학회를 참석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글을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중략을 했지만 고등학생인데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굳이 고등학생들이 학술대회를 가고 포스터 발표를 해야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요. 아까 그 칠판에 잔뜩 썼던 거 있잖아요. 살을 붙이고 논문을 작성해서 저희 이제 코멘트에 따라 수정 보완을 하고 그 문화교류 연구라는 학회지에 등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소감문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 쓴 논문, 그러니까 저는 이 주어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신들, 우리가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이런 말 했었는데 수동적인 배움을 탈피하여. 그러니까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자신들도 좀 수동적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탈피했다는 말을 썼었고, 내가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주체적으로 글을 하나 완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글의 질적인 수준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어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시면은 여기도 주어들이 보통 다 나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완성된 논문, 겁먹지 않고 앞으로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노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아이들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런 그 교육기부 활동이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공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받은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기 진로도 같이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